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공기를 냉각하는 대신, 자, 등온 조건에서, 자, 8500ml Hg까지 압축시킬 때, 자, 이번에는 압축시키는 거죠. 그래서 응축 백분율과 기상의 최종 조성을 계산하여라. 자, 압축시키는 우리가 장치를 우리가 컴프레서라고 합니다. 컴프레서. 알겠죠? 자, 앞에서는 자, 온도를 낮춰가지고 기체를 액체로 만드는 거를 컨덴서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건 컴프레서라고 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여기 이 공기 흐름에서는 우리가 과열 증기라고 했죠? 그쵸? 자, 그래서 요런 부등식이 성립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쵸? 자, 근데 여기 있는 전체 압력이 자, 충분히 높을 때 우리가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른다고 할 수가 있겠죠. 즉 뭐예요? YH2가 자, 요게 순수한 H2 성분의 증기압과 같을 때 요 압력이 이제 포화 증기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즉, 이 포화 증기압은 H2의 몰 분율분의 100도실 때 순수한 물의 증기압 계산을 해주면 YH2는 0.1이라고 했죠? 그래서 압력은 100도씨에서의 물의 증기압이 760ml Hg잖아요.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우리 교과서 부록에 거기 부록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포화 압력은 7600ml Hg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5260ml Hg를 8500ml Hg까지 이렇게 압축시킨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5260에서 7600ml Hg까지는 이제 포화가 된 상태고, 그 다음에 700, 그냥 숫자로 말한다면 7601ml Hg부터 압력이 그때부터 응축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8500ml Hg까지 압축하게 된다면 여기 있는 생성물에 이렇게 액체 흐름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압력을 7600보다 이상을 가하게 되면 이렇게 응축이 발생하니까요. 그렇죠? 컴프레서를 통해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은 이렇게 다 이렇게 썼고, 그거에서 여기 있는 아웃풋에 이 N1 몰만 이렇게 나오는 이것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다른 건 앞에서 했던 거와 동일해요. 자, 그래서 문제를 또 풀어보면 한번 풀어봅시다. 자, 라울의 법칙에 의해서 물의 몰 분율은 전체 압력분의 100도씨에서의 H2의 순수한 물의 증기압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문제에서는 8500ml Hg까지 압력을 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100도씨 때의 물의 증기압은 760ml Hg고, 요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Y의 몰 분율, 즉 YH2O는 0.0894가 되겠죠. 그렇죠? 자, 아까 전에 우리가 플로우 차트에서 건조 공기에 대한 수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인풋에서 100몰에다가 0.9를 곱하면 되겠죠? 왜냐? 여기에 이제 건조 공기에 대한 여기 이제 몰 분율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인풋일 때, 아웃풋일 때는 전체 아웃풋에서의 전체 몰수는 N2죠? N2에서 N2 곱하기 1-Y를 하면 건조 공기의 몰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100 곱하기 0.9는 N2 곱하기 1-Y 되겠죠. 자, 이 Y는 여기서 0.089라고 하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N2는 98.8이 되겠죠. N2가 98.8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총괄 수지식을 이용을 한다고 하면 여기 인풋이 100몰이고 아웃풋은 N2와 N1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100몰은 N1 플러스 N2. 자, 하지만은 이제 N2가 98.9라고 98.8이라고 했기 때문에 N1은 1.2몰 H2O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컴프레서에 의해서 액체로 변한, 그죠? 그거를 1.2몰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응축 배분율은 어떻게 돼요? 자, 인풋에 들어간 양 물 0.1 곱하기 100몰이 되겠고 분해 자, N1이 1.2몰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기 100 해주면 12%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문제 자 4번이요. 자, 위 문제 2번의 공정을 운전하고 생성물 기체를 분사했더니 물의 몰 분율이 계산된 값과는 상당히 달랐다고 가정하자. 계산된 값과 측정된 값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게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죠. 자, 뭐 여기 교과서에 이제 풀이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원인으로는 실험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이게 측정할 당시에 응축기는 정상 상태에 있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배출되는 기체와 액체 흐름이 평형 상태에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라우레 법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런 원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잠깐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